자, 1장 전기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공부해야 되는데 전기는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교재에 보시면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라는 분이 기원전 550년 전에 정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전기 이론에 대한 그 문제를 벌써 기원전 550년에 정립이 됐다 하니까 이것은 역사를 말합니다. 자, 오래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탈레스라는 분이 어떤 내용을 정리를 했느냐 하는 것도 궁금하죠.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게 무슨 그림이에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요거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한복, 저고리, 마구자의 단추에 쓰는 주로 많이 써요.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호박이라는 보석입니다. 이 송진이 땅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압력을 받고 이렇게 하면 굳어져서 이렇게 아주 단단하고 이 아주 맑은 빛을 내는 이런 보석류가 돼요. 이게 호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박을 마찰을 시키니까 먼지가 이게 끼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호박에는 먼지가 없었는데 특히나 마찰을 하니까 먼지가 있다가도 어때요? 닦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먼지가 이게 막 붙어요, 이게.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죠? 전기를 안 해도 이게 이미 알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정전기라는 겁니다. 정전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외부에 에너지를 줍니다. 마찰을 시켜요. 에너지를 주는 것이, 그래서 외부에 에너지를 가하는 것이 마찰을 시키거나 빛을 조사해주게 되면은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이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니까 외부에 있는 먼지가 끌려온다 이러면은 그 힘이 어때요? 흡입력이에요? 반발력이에요? 외부에 먼지가 이렇게 와서 붙는다 하면 흡입력이에요? 반발력이에요? 흡입력이 발생한다. 이게 전기예요. 끌어들이는 힘, 이게 에너지란 말입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게 전기의 시초고 이것을 탈레스라는 분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한 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전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전기의 기원은 알았어요. 참 기원이 첫째 오래됐다. 지금 한 2020년이니까 550년 하니까 그래요. 한 2500년 정도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전기가 뭐냐라는 걸 이제 알아보죠. 그런데 전기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생활 속에서 전기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면 바로 전기예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니,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그죠? 일어나면 어둡잖아요. 그럼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 켜는 게 이게 뭐예요? 그거 전기예요, 전기. 자, 그럼 불을 켰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자, 세면장에 가서 세수를 하고, 면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면도하면은 이게 윙 하면서 돌아가. 이게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전기잖아요, 또. 전기고, 자, 면도 이제 깔끔하게 면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출근하기 전에. 뭐 하고 출근해야 돼요? 아니, 밥 먹고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지. 사람 밥을 먹어야지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출근하는데 밥을 뭐가 하냐 이거죠. 밥은 누가 해요? 밥통이 하죠. 이것도 전기란 말이에요.
자, 전기를 여기에서 일어나면서부터 밥 먹는 것까지 전기가 아닌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근을 또 합니다. 출근을 하면은 대부분이 뭐를 타고 와요? 대부분이 어때요? 뭐 지하철 역사에 가서 지하철 타잖아요. 그죠? 지하철 열차가 뭐로 움직이냐 이거죠. 뭐로 움직이죠? 그것도 전기로 움직여요. 이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전기가 마치 공기처럼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더 몰라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전기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 그럼 전기는 전자가 이동해서 일을 하는 일체를 전기라고 합니다. 전자가 일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가 뭐냐? 전자가 뭐예요? 전자도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다. 전자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전자로 한국에 있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넘버원인 이런 기업이 이름이 뭐예요? 그게? 삼성전자죠. 기흥에 가면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죠. 그래요. 삼성전자 말고 또 하나 또 있죠. 거기 뭐 있어요? 요즘 많이 제품을 생산하고 많이 어필이 되는데. LG요? 저쪽 여주 가면은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 자, 그래서 이 전자가 그 전자가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자를 알아보자. 도대체 전자는 어디에서 왔느냐 해서 이 물질을 분해를 한번 해봅니다. 도대체 이 전자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분해를 하려면은 어때요? 부수면 되죠. 잘게 부셔가지고 어때요? 안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전자를 찾아서. 그러면은 모든 물질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분자나 원자의 상태가 되더라. 분자나 원자. 그런데 분자나 원자, 이것도 화학이에요. 화학. 전기를 배우러 왔는데 이 화학을 해야 되냐? 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분자, 원자는 잘 몰라도 이거는 알 거다. 이게 뭐죠? 물이다. 그러니까 H2O라는 거죠. 물. 자, 요거는 H가 뭔지는 잘 몰라도 H가 두 개인 것 같고, 그리고 O가 하나인 것 같죠? 그래서 H 두 개, O 한 개, 이렇게 써놔서 H2O가 되는 겁니다. H가 뭐죠? 수소. O가 뭐예요? 산소다. 수소와 산소는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체다. 수소는 가볍고, 그래서 고무풍선에 수소를 집어넣으면 하늘로 떠오른다. 산소는 우리가 그때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H2O라는 거는 기체예요, 고체예요, 액체예요? 물은 액체죠. 액체. 우리가 마시는 물. 액체다. 그러니까 H하고 같지 않고 이 O하고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죠? 가장 작은 구조를 우리가 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원자. 그럼 원자를 모았어요. 원자를 몇 개 모아 놓으니까 또 다른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되더라. 원자가 붙어야 돼. 몇 개를 모으니까. 예. 찰흙 이런 거 찰흙 두 개 딱 붙이면 붙죠. 그렇게 해서 뭐 도자기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 두 개를 붙여가지고 뭐를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자.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을 최소 단위로 분해를 하면은 분자나 원자 상태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원자를 또 그 한꺼풀 더 들여다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자 안에
들어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것도 어때요? 거의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양성자는 전기 극성이 플러스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는 말 그대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이런 중성이에요. 중성은 영어로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모든 물질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은 수로 존재를 하니까 중성인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교탁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물질이 정형화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보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하면 교재에도 그림이 있죠. 그래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자가 일정한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어요. 일정한 거리. 자, 이렇게 전자가 마이너스, 원자는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돌게 되면은 어떤 힘이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깡통에 흙을 좀 넣고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은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얘가 돌아가죠. 그러면 무슨 힘이 느껴지죠? 이 힘을 구심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기는 힘이에요. 그런데 얘가 크기에 비해서 또 이탈하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겠죠. 이것을 원심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은 상태니까 얘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같은 궤도로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외부에서 마찰을 시키거나 빛을 조사하게 되면은 여기도 보면은 어때요? 마찰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외부에서 마찰하거나 빛을 조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물질은 외부에서 마찰을 시키거나 조사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어때요? 증가된다고 그랬죠. 자,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은 상태에서 얘가 어때요?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회전을 하다가 에너지를 얻으니까 이제 문제는 달라지겠죠. 다시 말해서 원심력이 더 커진다. 그래서 얘가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어때요? 진동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 시험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라. 그래, 지금까지 역사부터 탈레스부터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 나옵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쭉 듣고 좋은 얘기 들었다라고 하면서 뭐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진동을 하는 상태를 여기라고 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전기 이론에서, 이론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고 하는 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책에 있으면 책에다가 어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놓고, 또는 없으면은 노트에 적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하면 그것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때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상태가 되다가 이 에너지 상태가 지속적으로 주입이 되면은 급기야는 이 궤도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것을 자유전자라고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별을 붙이는 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군대 가서 이 별 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군이죠, 장군. 장군이면 높아요, 낮아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거는 저 빨간 색칠에다가 다른 색칠을 또 더해서 이건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렇게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우리 전자가 이동해서라고 하는 건 자유전자를 얘기해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자, 이동을 하는데 전자가 그럼 공중을 떠다닐 수 있냐? 없어요. 이 전자는 이와 같은 요게 요 한 가닥 요걸 전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이 전선을 연결해 주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전선이에요, 전선. 이와 같은 전선을 연결해 주면은 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어때요? 공중에 이런 선이 많이 쳐져 있죠. 여기 바로 전선이에요, 전선. 그래서 전선을 따라서 이동해서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보면은 가정에 이런 거 있죠. 여기 뭐예요? 콘센트죠. 그래서 밥통을 여기 꼽으면 밥이 되는 거죠. 그냥 있으면 밥이 안 돼요. 면도기를 여기 꼽으면 면도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누가 자유전자가 와 있다. 이런 대기.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꼽으면 돼요, 안 돼요? 뭐 밤이니까 안 됩니다. 뭐 점심시간이라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여기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가 이동해서 일을 하는 일체를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야 이제 앞으로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일을 하는 일체를 전기라고 하는데 전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는 거죠. 전압과 전류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압은 이 약으로 V라고 나타냅니다. 앞으로 약으로 V자를 쓰면 이게 전압이다 하는 걸 알으셔야 돼요. V.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안 합니다. V 이렇게 V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갈로를 하고 나타내는 건 단위라고 해요. 단위. 그럼 전압의 단위는 똑같이 V자를 쓰고 읽기를 볼트라고 읽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압은 약으로 V로 나타내고 그리고 단위도 똑같이 V로 나타내며 읽기를 볼트라고 읽는다. 자, 이걸 모르면은 이제 어때요? 전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몰라요. 자, 전류는 I로 나타내고 단위로는 A자를 쓰고 암페어라고 한다. 자, 이걸 알아야 전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이 돼 있더라. 전기는 그래서 전압과 전류. 그래서 V는 영어로 전부 영어예요. 볼테이지의 V자. 그래서 볼테이지라는 원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런데 V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여기 볼테이지라고 하는 첫자, 영어의 첫자는 이니셜이라고 합니다. 이니셜을 딴 것이다 라는 거. 자, 이거 I는 intensity of current입니다. intensity of current 해서 current가 사실 전류인데 요 이니셜 C자를 다른 데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C자를 못 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의 강도 해서 앞에 I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intensity of current
그렇지만은 지금부터는 I 이라면 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건 암페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볼트라든가 암페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전기공학에 있어서 지대한 공을 세운 분들의 이름을 따서 볼트, 암페어, 와트, 헬즈 이렇게 전부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배 이름, 큰 배 이름을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종대왕함, 또 어때요? 이순신함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붙은 거예요. 우린 풀네임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니셜을 붙였다. 자, 그러면 전압과 전류가 뭐냐?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큰 통에 물이 있습니다. 큰 통에 물이 이렇게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큰 통에 있는 물을 작은 통으로 옮기는 것이 일이죠. 왜? 옮기려고 하면은 통에 담아서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그럼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일을 하면 힘이 들고 이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니까 힘이 들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물이 어때요? 모여요? 모이잖아요. 물이 모이겠죠? 이렇게 물이 건너가더라. 아,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일을 했는데 일을 얼마나 했고 앞으로 얼마나 할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큰 통에 물이 1톤이 있는데 큰 통의 높이가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10m인데 지금 어때요? 6m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때요? 그래, 물이 6m 있으니까 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했는데 그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 6m가 되면은 이거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수위가 여기 한 3m가 되면은 다시 펌핑을 해서 물을 담아라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의 높이가 10m다 또는 6m다, 3m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자로 줄이면 뭐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수위라고 합니다. 물의 높이. 자, 물의 높이고 물 속에서 받는 이 힘, 이게 뭐예요? 이게 압력이다. 그래서 수압이다.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을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압력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진다. 그래서 시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때 기압이 30m, 100m 이렇게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시계는 30m 들어가도 물이 안 셉니다. 또는 이 시계는 100m 내려가도 물이 안 셉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럼 100m라고 쓰인 시계를 사면 좋겠네요. 근데 좋기는 한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품질이다. 자, 그런데 물이 작은 통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방울들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여기 이동을 하는 거죠. 물방울의 이동이다. 수류라고 합니다. 수류. 그렇죠. 그래서 물이 일을 한 것은 자, 물의 높이, 수위라고 하는 겁니다. 곱하기 물의 흐름의 세기. 얘가 빨리 지나가면 어때요? 물이 빨리 담겨지겠죠? 여기 일을 많이 하고 빨리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의 흐름의 세기. 그래서 이거를 수류라고 합니다. 자, 물이 하는 일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물의 높이와 물의 세기로 나타내요. 어때? 요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물을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뭘 배우러 오신 거예요? 전기를 배우러 왔다. 그래서 물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일을 하는 것은 물의 높이 수위에서 숫자를 뺍니다. 전,
전위 혹은 전압 곱하기 여기도 숫자를 전자로 바꾸면은 전류. 자, 이렇게 해서 전위, 전압, 전류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전압이란 전기가 일을 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수위는 물이 일을 하는 에너지 양이죠. 물이 많이 담겨 있으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담겨 있으면 어때요? 일을 적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 이 물량에 따라서 많이 하고 적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말하는 거예요. 수위다. 그리고 수압이다. 전위다. 전압이다 하는 것은 전기가 일을 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해요. 그럼 전류라는 것은 전기가 일을 하는 세기를 말해요. 전류가 세기면 높으면 높을수록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전류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일을 많이 하느냐? 궁극적으로 일을 하는 건 수류에 달려있죠. 수류가 빨리 지나와야지 일을 많이 하듯이 전류가 높아야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어때요? 전기가 일을 하는 힘은 어떠냐? 일을 하는 힘을 두 자로 줄이면 뭐로 줄일 수 있겠어요? 이것을 전기가 일을 하는 힘이다. 힘력자,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력이라고 하면 힘, 영어로 힘은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P로 나타내고 단위는 W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W를 와트, P를 전력 이렇게 나타내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가 일을 하는 힘은 어떻게 나타내겠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전기의 처음과 끝이에요. 이제 이걸 모르면 전기는 못해요. 그래서 전기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아셔야 돼요. 그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전기가 일을 하는 힘은 전기는 전압과 전류로 나타내니까 특히 일을 하는 에너지량도 많아야 되고 전기가 일을 하는 세기도 어때요? 빨라야 되니까 V 곱하기 I가 되더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V 곱하기 I가 바로 전력이다. 그러면은 이 전력 양 혹은 에너지 량, 양은 뭐냐? 여기서 양자를 붙였어요. 양자. 양자를 붙인다 하는 건 뭐예요? 전기가 일을 하는데 1시간 일을 했냐, 10시간 일을 했냐, 하루 일을 했냐, 한 달 일을 했냐, 이걸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 또는 한 달, 이거는 전기가 일을 하는 힘에다가 뭐가 곱해진 거예요? 시간이 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W, 일이니까 워크입니다. 영어로 워크의 이니셜 W로 해서 이 W는 P 곱하기 T. 자, 그래서 P 전력의 단위는 W고 T의 단위는 아워입니다. 아워. 그래서 단위는 와트 아워가 되더라. 와트 이 단위와 시간이라는 아워 단위를 해서 와트 아워의 단위인데 이 단위가 적선을 하게 되면 한 달 하면 이 단위가 커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킬로와트 아워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킬로라고 하는 건 10의 3승이죠. 1000을 나타내는 거예요. 1000. 예를 들어서 3000 와트 아워는 어떻게 3킬로와트 아워. 얘가 1000이 어때요? 문자로 들어가니까 3000이 아니라 3킬로와트 아워. 이제 이렇게 단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에 다 공부를 했어요. 모든 전기 문제는 전류를 구하세요, 전압을 구하세요, 전력은, 그 다음에 전력량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붙여서 또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림 지우면 또 그려야 되니까. 자,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뭐가 있냐?
요거를 그대로 놔두면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물이 넘치죠? 넘치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밸브가 있더라. 밸브를 잠그면은 물이 어때요? 건너가요? 안 건너가지 않아요? 건너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밸브를 열면은 물이 많이 건너가겠죠. 그래서 밸브가 하는 역할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밸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집마다 집 내부에 싱크대가 다 있죠. 거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밸브가 없다면은 어때요? 좀 물이 넘쳐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집 한 집도 없어요. 왜? 밸브가 다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물의 흐름은 그렇죠? 방치를 하면은 넘치는데 전기는 어떨까? 전기는 물 대신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전기가 흘러 넘쳐요. 전기가 흘러 넘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누전이라고 합니다. 누전이라고 하면 누전이 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화재, 불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전기에 있어서 요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은 뭐가 있겠냐 하는 거죠. 이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해서 R 해서 영어로는 레지스턴스예요. 레지스턴스의 이니셜. 이것도 R을 땄습니다. 그럼 밸브가 하는 역할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저항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해. 그런데 방해한다라고 하니까 이 어감이 별로 좋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전문가들이 쓰는, 앞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될 테니까, 전문가는 뭐예요?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해를 아주 폼나는 전문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제어용어로 하면은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항이더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스토리식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배운 이 전압을 배웠고 전류를 배웠고 그리고 전력을 배웠고 저항을 배웠는데 얘들 사이에는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얘들 사이에. 그래서 이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고민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옴이라는 분입니다. 옴. 자, 그래서 이 옴이라는 분이 이 관계를 고민을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해서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옴의 법칙. 전기공학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식 하나만 얘기를 해라 라고 한다면은 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옴의 법칙이 다 나옵니다. 옴의 법칙을 모르면은 전기는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수, 이렇게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구구단을 모른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전기에 있어서 구구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도 이건 알아야 되고, 어때요? 무의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전압이란 이런 관계가 있더라. 전류의 저항을 곱하니까 전압과 같아지더라. 그래서 I 곱하기 R. 자, 그렇다면은 이 전압식을 이번에는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니까 어떻게 되나요? R분의 V가 되고 저항을 기준으로 나타내니까 I분의 V가 되더라. 여기 바로 옴의 법칙이에요.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해서 이렇게 숨도 쉬지 않고 다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옴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ohm의 법칙에서.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ohm의 법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 전압을 기준으로 나타냈을 때, 그리고 전류를 나타내고 저항을 기준으로 나타내니까 모양이 각기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을 전기공학적 사칙 연산이라고 해요. 사칙 연산.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곱하기는 어때요? 뭐로 바뀌어요? 나누기로 바뀌죠. 반대로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나누기는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가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이항을 하면 플러스가 되더라.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곱하기가 이항을 하면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가 이항을 하면 곱하기가 된다. 이게 사칙 연산이죠. 대부분의 경우가 전기에서 어렵다 하면 사칙 연산이 이항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칙 연산의 전기공학적 이항이다. 자,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그럼 전력은 어때요? V 곱하기 I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V 곱하기 I 해서.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듣지 않으신 분은 이걸 들으면은 모르죠. 그래서, 그런데 V가 I 곱하기 R하고 같아요. 그래서 V는 I 곱하기 R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 보니까 I 곱하기 I 곱하기 I가 돼서 I 제곱 R이 되더라. 여기서 이제 I 제곱 R이 됐어요. 자, I에다가는 I는 R분의 V죠. R분의 V를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또 여기 할까요? V 곱하기 I에서 V 곱하기 R분의 V 하니까 R분의 V의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전력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전력의 식이 3개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전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똑같은 식인데 이 3개의 식이 이용하는 어때요? 경우가 다 틀린다. 그래서 전기가 어려워요. 전기가.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고. 자, 이 식은 I 제곱 R, I 제곱 R,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이제 I 제곱 R 해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해서 자, 이것을 외우라고, 지금 외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 쓰느냐? 이 전기 기기의 용량을 나타낼 때 쓰는 식. 이거는 소비 전력을 나타낼 때 쓰는 식. 얘는 전열기, 열선의 저항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식. 해서 같은 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태가 3가지로 나누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 전력을 나타낼 때 1번식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 교재에 있죠. 전류와 전압, 전류, 저항 해서 이제 전압, 전류, 저항 넘어서 이제 전력, ohm의 법칙, 전력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씩 있죠. 그죠? 그래서 10분간 쉬고 또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페이지 보세요. 저항이라는 거 돼 있죠. 자, 저항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밸브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은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인데, 자, 3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이제 예문입니다. 저항 3옴과 5옴이 직렬로, 즉 한 줄로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 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한 줄로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저항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R0라는 합성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2 더하기 3은 5옴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30%가 나온다. 그래 60점 맞아야 되는데 30%니까 어때요? 50%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를 전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근무하지 않았어도 내가 똑 따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벌써 50%반 적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한 줄로 연결했을 때는 더 하면 된다. 그런데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두 줄로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두 줄로 연결했을 때는 식이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래서 두 줄로 연결했을 때 제가 풀이를 다 해놨으니까 풀이를 보시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줄로 연결하는 것을 두 줄 사실 이상, 그래서 두 줄 이상 여러 줄, 그리고 여러 줄로 연결을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역수를 더해서 다시 역수를 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자, 오늘 배워야 될 거는 두 줄로 연결하는데 저항이 두 개일 경우, 이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80%는 두 개일 경우에 나옵니다. 이럴 때는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와 같이 2옴과 3옴이 그래서 밑에 풀이 과정 볼 필요 없어요. 자, 풀이 과정대로 할 것 같으면 학원에 안 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학원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2옴 저항, 여기서 이제 저항도 단위를 이렇게 오메가로 쓰고 요거를 옴이라고 읽습니다.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곧 익숙해지실 거니까 이제 앞으로 요거를, 자, 2옴과 3옴이 저항이 병렬 두 줄로 연결이 됐을 때는 두 줄로 연결되는 게 어쩐지 모른다 하더라도 합분의 곱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합, 뭐가? 분모. 밑에를 분모라고 하죠. 위에를 분자. 이게 어미고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가 기준이 되겠어요? 누가 더 중요해요? 엄마가 더 중요하죠. 분모. 분모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준. 그 위에가 아들. 그래서 분모. 그래서 분모는 합해라 했으니까 하라는 대로. 위에는 어떻게 해요? 곱해라고 그랬죠? 그럼 곱하는 대로. 5분의 6이니까 1.25. 자, 이렇게 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300옴 저항이 가장 작은 저항을 얻을 수 있을 경우는 몇 옴이냐. 자, 저항을 연결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직렬로 연결할 경우에는 더한다.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을 하면 할수록 자꾸 더해지니까 저항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 커진다. 자,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역수를 더한다. 더해서 다시 분의 1이니까 역수를 더하니까 얘가 커져요, 안 커져요? 분모가 커지죠? 분모가 커지면은 이 전체 숫자는 어때요? 이게 나누는 숫자예요. 나누는 숫자가 크면은 원래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2를 3으로 나누는 경우, 2를 3으로 나누는 경우, 4로 나누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밑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 자,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커진다, 작아진다. 직렬로 연결하면은 저항이 자꾸 커지고 병렬로 저항 연결하면 저항이 자꾸 작아진다. 그러면은 저항 세 개를 연결을 해서 그 값이 제일 작게 될 때는 어떻게 연결했을 때예요? 세 개를 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제일 작겠죠?
제일 클 때는 어떨 때요?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세 번째 문제 보면 300옴의 저항 중 가장 적은 저항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얘가 전부가 다 평열로 연결했을 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300옴의 저항이, 그러니까 똑같은 저항이 계속 연결이 되죠. 300옴, 300옴, 300옴. 이런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하트 표시를 보세요. 같은 저항을 연결할 때에서 또 공식이 있다.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아주 빠지지 않게 나옵니다. 평열로 연결을 했을 때 두 개, 합분의 곱. 요거는 꼭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같은 저항을 연결했을 때 해서 직렬 연결은 저항값은 연결 개수를 곱한 것과 같다. 자,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장 배울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언더라인을 해놨다가 요걸 보고 답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3옴의 저항이 직렬로 10개가 연결이 됐다.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기 연결 개수가 n이 되는 거죠. 그죠? 저항값은 여기 r이 되는 거죠. 직렬로 연결했을 때 빨리 봐요.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곱하면은 얼마예요? 8둘이 곱하면은 30.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30 더하기 30 더하기 30 그거 10번 해야 되죠. 그래, 요렇게 10번 하는 거 10번 안 하고 10을 곱하면 돼요. 요런 거. 쭉 기억을 하시고, 요런 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는 병렬로 연결이 됐다고 해요. 그럴 때는 연결한 숫자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어떻게 하라고요? 밑에 빨리 봐요. 나누라. 자, 3옴의 저항을 10개를 병렬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합성 저항은 10을 3으로 나누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0.35. 뭐 누구라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이런 것들 내가 저항을 연결하는 게 뭔지, 저항을 직렬 연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병렬 연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계산은 할 수 있죠. 요게 학원을 오는 이유입니다. 내가 몰라도 답은 맞을 수 있다. 답을 했는데 어떻게 답을 했느냐 그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이제 전기를 짧은 시간에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꼭 키워드, 시험 출제 빈도가 높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별해라고 합니다. 별해. 이거는 꼭 잘 표시해 뒀다가 기억을 하세요. 자, 이런 것들을 전기 이론, 이제 시험을 치는 과목이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이렇게 앞에서 소개해 드렸겠습니다만은 20문제 중에 12문제를 맞으면 합격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12문제를 맞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잘 들어야 돼요. 기초 지식보다 요건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건 시험에 필승 100%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걸 잘 몰라서 어려웠던 거예요. 시험에 나올 거 12개를 공부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해가 되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각 과목당 시험에 나올 거 12개 이거 잘 표시를 해서 하면 어때요? 합격하죠? 몰라도 합격하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옴의 법칙, 저항의 크기 이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넘어가 보시자고요. 다 이제 제가 풀이를 해뒀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교재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전원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이라는 거, 전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은 두 가지에서 DC 전원하고
교류 전원, AC 전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직류보다가는 DC 전원, 교류보다가는 AC 전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원어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자,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DC, AC 이렇게 왔으니까 그럼 어떤 의미냐? 전류의 또는 전압의 파형이 시간이 경과할 때 그 크기의 모양을 나타내 보면은 이런 모양이 있고 시간이 경과할 때 전압이나 전류의 모양을 봤을 때 이런 모양이 있더라. 이 모양의 특징은 어떠냐? 전체가 다 플러스. 극성은 직류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전기를 전공 안 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한쪽 극성만 나타나서 선이 전압이나 전류의 선이 어때요? 일직선으로 나타내 있어요. 고전선이죠. 그래서 이 디렉트가 곧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밑에 걸 보면은 한 번은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꼭 규칙적으로 한 번씩 교대되죠. 그래서 영어로 교대되는 이런 뜻이 alternative를 교대되는 이런 뜻이에요. alternative current 전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C는 반드시 플러스가 한 번 있으면 마이너스가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전원 표시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앞으로는 DC 전원에서 DC 전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수직선을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플러스는 어느 쪽으로 하면 될까요? 긴 쪽을 플러스, 짧은 쪽을 마이너스. 여기 직류전원 표시예요. 직류전원 표시. 앞으로는 이 기호를 보면 아 이게 DC 전원이구나, 직류전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AC 전원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이 어때요? 파형 모양이 그대로 들어있죠. 쉽게 말해서 이게 태극마크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물결 모양이 들어간 것이 바로 교류 전원이다. 직류 전원은 뭐 디렉트 커런트에서 고든 선익이 되기 때문에 이 교류 전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죠. 원점을 지나는 물결파의 모양이더라. 이걸 영어로는 웨이브라고 합니다. 원점을 지나는 물결파의 모양이 교류파형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사인파, 우리말로는 정현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인파, 정현파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것이 원점을 지나는 물결파의 교류 파형 모양을 말하는 것이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 직류전원, 교류전원 해서 모양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교류 파형에서 보시면은 직류전원은 이제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교류 파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파형은 이와 같이 한 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이 기본 파형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서 반복이 되는 요 한 마디의 파형을 이걸 기본 파형이라고 해요. 파형 혹은 심벌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심벌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이 되느냐, 그래서 몇 개가 들어가느냐 1초에 이것을 주파수라고 합니다. 주파수는 영어로 프리퀀시, 이거는 우리말로는 반복 이런 뜻이에요. 프리퀀트 하면 반복이 되는 이런 뜻인데 프리퀀시 하니까 반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파수는 앞으로 F로 나타내고 단위는 HZ 헬즈로 나타냅니다. 헬즈.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의 주파수는 몇 헬즈예요? 전기를 안 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 사고 뭐 이렇게 할 때 60Hz, 120Hz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60Hz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은 60Hz인데 120Hz 이 제품을 사면은 무지 비싸요. 그래서 60Hz가 저는 주파수다. 그럼 이 한마디가 1초에 몇 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60번 반복이 된다. 60개 들어가는 거예요, 1초에. 60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주파수며, 자, 그래서 이 한 마디 기본 파형이 발생이 되는 요 시간, T가 타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은 단위가 세크가 되겠죠. 당연히. 세컨드에서 이거 초를 나타냅니다. 초. 세크, 초. 그래서 이 주기와, 이걸 주기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주기. 그리고 주파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알아보니까 서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주기가 높아지면은 주파수는 어떻게 되나요? 봐요.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0.5, 0.2, 0.1 숫자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밑에 숫자가 높으니까 작아지더라. 주파수가 높아지면 반대로 주기가 높아지면 주파수가 낮아지는 이런 거를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꼭 기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요 관계가 있더라. 해서 주파수, 주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교재 9페이지 보시면은 고조파라는 게 있어요. 고조파. 고조파는 이게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뜻인데, 그래서 기본 파형을 n배한 주파수. 그런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니까 그래서 1, 2 해서 쭉 n까지 이렇게 양의 정수. 그래서 기본 파형을 자, F1이라고 합시다. F1이라고 기본 파형으로 하면은 자, 이렇게 F1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제1 고조파, 제2 고조파, 제3 고조파. 자, 이렇게 되겠죠. 뭐 3, 4,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그래서 1 곱하기 F1, 2 곱하기 F1, 3 곱하기 F1.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기본파의 몇 배가 되느냐 하는 것이 고조파의 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을 곱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60 하면 어떻게 돼요? 60이 되죠? 60에서 60이 되니까 제1 고조파는 기본파와 같다. 그죠? 잘 알고 계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럼 제2 고조파가 기본 주파수가 60Hz라면 제2 고조파는 몇 Hz가 되나요? 제3 고조파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고조파의 의미. 자, 여기서 이제 무선이라든가 정보통신은 저조파를 아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조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파의 개념을 알았다 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은 교류 파형의 주기가 10ms라고 할 때 제3 고조파는 몇 Hz인가? 여기 이제 실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가 주어진 문제에서 주기 T가 10ms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럴 때 기본파의 주파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3 고조파, 3고조파는 F 옆에다가 3을 쓰면 돼요. 그래서 제3 고조파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주파수와 주기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T로 나타내면 이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주파수를 물었으니까 주파수를 먼저 써야 되죠. 그죠? 물어본 걸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주기를 물으면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주파수를 물었으니까 이렇게 T분의 1 해서 T가 10ms니까 미리라고 하면은 미리세크에서 요 미리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얘기를 합니다. 미리세크. 자, 그러면은 여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사실은 10은 10의 1승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 같은 밑이고 이걸 지수라고 합니다. 밑이 같은 숫자의 지수 계산은 밑을 같이 하고 곱하기는 플러스로 나타낸다.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분의 1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이 분모를 분자로 올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수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니까 그래서 10의 제곱이니까 100헬즈. 자, 이렇게 되죠. 100헬즈가 되는데 그런데 이건 기본 주파수예요. 이 기본 주파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묻는 거는 3고접하죠. 그래서 3고접하는 기본 주파수의 3배가 되더라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0 해서 이게 300헬즈.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주파수, 그리고 주기, 그리고 고접하라는 것을 섞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됐죠.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건 난이도가 2번 계산해야 되니까 이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정전계와 이 정자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전기를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장마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전계, 그래서 전기 이론에서도 정전계가 한 챕터가 돼요. 그래서 정전계는 제2장, 그리고 정자계는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기본 개념. 그래서 정전계, 자, 정전계에서 이렇게 금속판 2장을 마주보고 설치를 하고 선을 연결해요. 어디에? 전원에. 직류 전원이죠. 전원에 연결하고. 자, 이건 뭘 것 같아요? 전구 같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불이 올까요? 이럴 때 불이 올까요? 전기공학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이 떨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선이 떨어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죠. 그런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전기공학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이렇게 그렸을 때는 불이 온다는 얘기예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불이 온다. 자, 불이 온다. 그런데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같은 거리를 띄웠다고 봐요. 불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불이 안 옵니다. 얘는. 차이가 뭐예요? 차이. 양 그림의 차이. 이런 거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 전기공학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보고 느낀 대로. 자, 전원 있습니다. 전구 있습니다. 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판이라고 그랬잖아요. 판.
뭐로? 금속으로 만든 판인데 얘는 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차이예요. 판이 있고 없고 이 차이다. 자, 이렇게 해서 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판이 없으면 전기가 안 흐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전기 흐르는데 손 끊으면 전기 안 흐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양쪽에 판을 두는 경우에는 전기가 흐른다. 자, 이건 왜 그러냐? 여기서 전기에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공급을 하겠죠? 공급을 하면은 플러스 전자라고 했죠? 자유전자.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기전력, 건전지, 에너지죠? 그래서 건전지를 살 때 상점에 가서 그냥 건전지 가지고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건전지. 슈퍼에 가서 건전지 그냥 갖고 집에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안 돼. 뭘 줘야 돼요?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 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얘가 집에 가지고 오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리모컨 되죠? 리모컨 되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그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이제 계속 공급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은 물질의 어때요? 전자가 힘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전자가 돼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선을 따라 움직여요. 움직이고 보니까 선이 그냥 끊어져 있다면 거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가보니까 판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쌓일 수 있겠죠.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오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자, 이렇게 오면은 어때요? 공기 중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사실은 여기 들어있어요. 뭐? 종이를 집어넣으면 종이는 전류가 통해요, 안 통해요?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종이 안 통하는데 종이도 물질이에요. 종이도 물질이어서 종이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러스가 딱 요거를 대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요거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켰습니다. 대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론 시간에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서로 다른 극을 잡아당겨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전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전자의 이동이 전류가 되는 겁니다. 전류가 흘렀죠. 그래서 불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불이 왔다는 거는 플러스 쪽에 있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상의 실선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없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실선을 꺼놓은 것을 이거를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선. 이건 없는 거예요. 없지만은 불이 왔기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 전자가 이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 것을 전기력선이라고 하고, 전기력선을 몇 개 그려놨어요? 제가 5개. 1개 이상을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1개는 뭐 헌괴잖아요, 헌괴라고 하는데 2개, 3개, 4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몇 개라고 해요, 묶어서? 묶으면 영어로는 그룹이라고 해요. 이 그룹을 한글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 개 이래야 된다. 한자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걸 속이라고 합니다. 속. 그래서 이걸 붙여서 전기력선의 그룹이다라고 말을 2자로 줄이면은 뭐가 될까요?
전속이 됩니다. 전속. 이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요거. 잘 아시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 교재를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기력선과 전속이 존재하는 요 공간을 이름해서 전기장 혹은 전장 혹은 전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이나 개를 영어로 하면 필드라고 해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개 혹은 전장 이렇게 필드. 그래서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전계 하면은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 그래서 정전계를 막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나요? 뭐가 필요해요? 만들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두 개의 금속판. 두 개의 금속판을 마주보고 설치하고 이 금속판에 전원 연결하면 되죠. 전원, 여기 전원 연결하면 되죠. 전원. 금속판에 전원을 연결하면은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전달된다고요? 힘이, 에너지가.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 공간을 전기장, 전장, 전개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전계에 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전계에서 교재 9페이지 보면 공기 중에 알메타 떨어진 두 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러고 식이 있죠. 있죠? 요거는 자다각께서 눈 딱 떠서 물어봐도 기억할 수 있도록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 식 하나를 외우면 정전계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식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어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채소를 심고 이럴 때 씨를 뿌리죠. 이게 바로 이 씨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정전계 하면은, 자, F는 4파이 R 제곱의 Q1, Q2.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9 곱하기 10의 구성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 단위 힘이니까 뉴턴 N.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묻지 말고 집에 가서 계속 말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공기 중에 R메타 떨어진 두 점간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4파이, 여기서 입실론 해서 입실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돼요. 여기서 유전율. 유전율이라는 것은 이 중간에 매질에 따라서 이 선이 몇 개나 나오냐 하는 거예요. 요 율을 나타내는 게 유전율. 그러면은 종이를 넣냐, 플라스틱을 넣냐, 혹은 세라믹, 도자기를 넣냐, 아니면 공기로 채우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아시면 되고, 다음 정전계를 알았으니까 정자계는 그냥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는 굉장히 쉽다. 비교해 보면 알아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자계. 정자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정전계는 평행한 두 극판의 전원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더 쉬워. 얘는 정자계는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설치하면은, N극과 S극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얘가? N극과 S극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석 두 개를 마주보고 설치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자석 두 개를 마주보고 설치하면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석 두 개를 마주보고 설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걸 이제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앞으로의 공부에서 노동부에서 시행을 하는, 또는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이 되는 공부는 말하는 공부예요. 학교는 말을 하지 않는 공부지만은 이 우리가 산업체 교육은 전체 다 말을 하고, 말을 한 것만이 내가 실제로 해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 집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이 안 돼서 그런데, 자,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고 설치를 하면은 얘가 붙거나 혹은 떨어져요. 이게 뭐라고 하나요? 자석의 성질이라고 해요. 같은 극은 밀고 다른 극은 당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전기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탈레스가 호박을 어때요? 그러니까 마찰을 시키니까 먼지가 붙었죠. 먼지가 흡입력이 생겨서 달라붙는 거, 이 에너지. 그런데 얘는 자석 두 개를 같은 극을 하니까 밀려요. 다른 극을 가니까 당겨져. 이게 에너지란 거예요.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래서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설치하면 서로 어때요? 당기는 흡입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그 당기는 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 그죠? 안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안 보이는데 분명히 뭔가 작용하죠? 작용하니까 당겨지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상의 실선을 그려봅니다. N극에서 S극으로, N극에서 S극으로. 자, 그럼 얘는 어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혹은 플러스를 정전화, 마이너스를 부전화. 요거는 플러스를 정전화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는 부전화로 한다. 이거 이해되시죠? 정, 부, 이 상대되는, 상반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는 N극, S극 했으니까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가는 거예요. 에너지 흐름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자,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선을 그렸습니다. 그럼 요 선 하나를 무슨 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전기는 전기력선이라고 해요. 전기의 힘을 나타내는 선. 요거는 자석이니까 자기의 힘을 나타내는 선이니까 무슨 선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력선. 자, 이렇게 해서 전기력선인데 요걸 자기력선을 내가 말할 수 있었다. 이러면은 전기를 공부할 수 있는 기본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그래 하면은, 기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가 듣고 합격할 수 있겠냐, 모르겠냐는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가 자기력선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럼 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합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합격을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신뢰하지 않았다. 뭐를? 나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본인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꼭 100% 합격하셔야 돼요. 자석의 성질을 자기라고 해요. 자기. 기자는 이런 기자를 씁니다. 그죠? 이 성질 나타내는, 기운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자석은 다른 거 없어요. 같은 극은 밀고, 다른 극은 당긴다. 이 에너지. 그래서 자기력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력선 여러 개를 그렸습니다.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속이라고 해요. 자속. 그리고 자기력선 혹은 자속이 존재하는 공간을 여기에는 전기장, 전장, 전개라고 했으면은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기장, 자장, 그리고 뭐요? 자계. 이거는 매그네틱 필드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렇게 하면은 정전계, 정자계는 다 했는데, 자, 그 중간에 보면 또 식이 하나 있죠? 식이 하나 있는데 집에 가서 두 식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뭐만 다르냐 하면은, 자, 얘는 F가 4파이 입실론 R 제곱의 Q1, Q2였는데, 얘는 F가 4파이 뮤 R 제곱 분의 M1, M2 이렇게 해서 이것만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전율 요 자리에 요거는 전기력선 요게 몇 개 나오냐 이런 뜻이에요. 뭐 예절에 따라서. 얘는 자석인데 이 자기 전기력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자기력선. 자기력선이 몇 개가 나누냐 뭐에 따라서 요 자석에 따라서
자석도 뭐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철로 만드느냐, 퉁스텐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만드느냐 틀린단 말이에요. 그게 따라서 그래서 자석의 세기가 강하냐? 여기 선이 많으면은 자석의 세기가 강할까요, 작을까요? 선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 강하죠, 그죠?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뮤하고 얘도 Q를 여기 전자가 움직여서 그래서 이걸 전하라고 해요. 그럼 얘는 자하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자하니까 매그네틱 알파벳 숫자에 시작하는 글자 앞에 자가 뭘까요? A자예요. 매그네틱 하면은 M자잖아요. 그래서 M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이해하실만 해요. 자, 그런데 얘를 이제 4 파이는 3.14 입실론이 공기 중일 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계산을 하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런 건 따지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R제곱에 Q1, Q2 왜? 계산은 요거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33 곱하기 10의 4승 그래서 R제곱에 M1, M2 자 이렇게 해서 이 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전계, 정작에 다 했어요. 식 하나씩만 하면은 가장 씨앗이 되는 식이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공부하기가 그냥 아주 쉬워요. 이걸 모르면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요 식을 암기하는데 힘든 건 뭐예요? 숫자 기억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9 곱하기 10의 구성이니까 9 똑같죠? 9 다음 숫자가 10 앞에 숫자가 9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6.33 했어요. 6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6을 거꾸로 하면은 6을 거꾸로 하면 이게 뭐가 돼요? 9가 되죠. 그럼 6을 거꾸로 하면 9인데 6하고 9하고 이 차이가 얼마가 돼요? 3. 그리고 3 다음의 숫자는 3 다음의 숫자가 뭐예요? 4.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기억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억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다른 조건을 주어지며. 자, 이렇게 정자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리액턴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전압, 전류, 저항, 전력, 그리고 에너지량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 이제 소자라고 이제 배우면서 어떤 걸 배울 것이냐? RLC를 배웁니다. RLC. 전류가 선을 따라서 흐르는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저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방해하는 것이 저항 말고 또 더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이 얘하고 얘가 더 있다 해서 전류가 다시 말씀드려서 전류가 선을 따라 흐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요인을 세 가지로 말하라 하면 RLC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세 가지로 하느냐? 그죠?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그때 전부 다 세 가지가 많죠? 뭐가? 세 가지예요. 그죠? 자, 이게 대철학이죠. 천지인.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자연이죠. 이게 철학이에요. 천지인.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할 때 가위바위보 하죠. 이거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변수가. 세 가지. 전부 세 가지. 뭘 하더라도 상세판.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요. 전기도 뭐야? 세 개. 뭐야?
RLC. 그렇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R이 특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과목에서 배우면 돼요. 배우면 되는데 전체적인 통합적인 성질을 알아보자. R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은, 어때요? 전원을 연결해줘야 전류가 흐르죠. 근데 전원이 두 가지였잖아요. 직류, 교류였죠. 그런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직류가 됐든, 교류가 됐든, 어때요? 똑같은 성질을 나타내요. 한번 내가 싫어하면 끝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얘는 중간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얘들은 어떻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얘들은 어떻게 해요? L과 C가 뭔지는 모르는데 얘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원에 따라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얘는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들은 어때요? 바뀐다라는 거죠. 전원에 따라서. 그런데 보겠습니다. 전원은 이런 전원이 있었고 이런 전원이 있었어요. 이 전원은 어때요? 처음이나 끝은 똑같으니까 얘들도 하나의 성질을 나타내면 그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죠? 그런데 뭐가 이런 전원이 들어왔을 때가 문제더라라는 게. 얘는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속칭,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직류저항이다 해서 어떤 전원이 인가가 되더라도 그 성질이 안 바뀌는 저항이다. 안 바뀌는,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제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전기공학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하고 이제 약속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직류저항이다. 안 바뀐다. 이럴 때 전원이 교류든, 전원이 직류든 안 바뀐다. 하면 3홈이면 끝까지 3홈이에요, 얘들은. 그러면 얘들은 바뀐다라고 했어요.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게 교류예요, 직류예요? 교류죠. 그리고 얘들은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는 여기 반복되는 정도죠. 이 정도가 60번 바뀔 수도 있고 50번 바뀔 수도 있어요. 한국은 60번 바뀌는 전원을 써요. 그러나 유럽은 50번 바뀌는 이 전원을 써요. 일본은 2개 다 써요. 이렇게 돼서 각 나라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가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저항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냥 얘를 직류저항 했으니까 얘는 교류저항. 교류저항이라고 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얘들 성질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변하는 정도가 다르겠죠? 같으면 구분해 놓지 않겠죠? 달라요. 달라서 얘는 비례, 얘는 반비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이 수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과목에 가서 배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칭해서 저항이라고 하고 얘들 둘을 통칭해서 저항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이름을 다르게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두 개가. 그래서 얘를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리액턴스. 자, 얘를 저항이라 하고 리액턴스라고 했다면은 어쨌든 간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두 개를 또 묶어서 총칭하는 대표단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 걔는 뭐예요? 전류의 흐름에 대하여 방해를 하는 전절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랬냐 이거죠. 이것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전부 대표하는 문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약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Z, 이것을 X, 이거를 R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자, 그래서 얘를 그럼 한번 임피던스로 나타내 봐라. Z는 R 플러스 X인데 잘 들어보세요. 전기공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R하고 X가 성질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다르다면은 지금 이렇게 놔두면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러면 다르죠.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 되니까 R 쪽에다 표시를 할까요? X 쪽에다 표시를 할까요? R은 안 바뀌는 거예요. X는 바뀌어요. 주파수에 따라서. 그러면은 표시는 어디에서 해주는 게 좋겠어요? X에다가 이런 표시를 합니다. J라는 거. J라는 표시를 해요. 이제 앞으로 리액턴스 앞에는 J라는 걸 표시를 합니다. 왜? J라는 거는 주파수에 따라서 성질이 바뀐다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인데 리액턴스 앞에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J를 나타낸다. 여기까지만 오늘 다 배우면은 머리가 터지겠죠. 지금도 이죠 생각에 야 지금 내가 이 전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계셔요. 그래서 오늘 다 해버리면은 머리가 터지고 내일부터 이거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 개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만 이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어때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런데 나는 공부를 해도 잘 안 된다. 자, 개인마다 얘가 이런 곡선이 아니고 이런 곡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기간이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은 하루, 어떤 분은 이틀, 어떤 분은 3일 이렇게 와요. 그런데 요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탁 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물꼬를 우리도 실타래가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풀다가 보면은 어때요? 당겨버리면 떨어지지만은 한번 요 고리를 풀어버리면 쭉 풀리죠. 여기 전기입니다. 전기이기 때문에 요런 이 동기를 만드셔야 돼요. 이 동기가 뭡니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물어본다.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아는 사람은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또 먼저 이해를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반드시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아니, 나는 시간이 없어. 학원 오고 가고 바로 왔다가 또 바로 가야 되지. 그러신 분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적어오세요. 이렇게 적어오시고 저한테 주면은 제가 답을 써서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학교와 다른 점입니다. 학원의 다른 점이니까.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하나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또 보세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에 이거 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자, 공이 여기 있습니다. 공을 밀고 올라가요. 땀을 흘리면서 갔다가 공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놔버리면 공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밑으로 그냥 굴러가 버리죠. 원점으로 와버리죠. 공을 여기 올렸어요. 공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안 굴러 떨어지죠. 요게 전기의 매력이에요. 얘하고 다른 게 요게. 전기는 내가 한번 이해를 해두면은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는 한 단계 한 단계만 올라가면 돼요. 그래 가다가 보면은 시간만 지나면 어때요? 나도 정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얘는 시간이 지나도 여기 올 수 있겠죠, 여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내가 이틀 3일 빠졌다. 그럼 여기 와버려요. 전기는 안 온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기는 업그레이드 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라이선스별로 나열한 거예요. 기능사 자격을 취득을 하시고 1년이 있으면 산업기사, 다시 1년이 있으면 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하지 않고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근무 경력이 있으면 기사. 여기 1년, 얘는 2년이에요. 여기는 또 1년. 자,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가 기능사를 따야지 올라가겠죠. 기능사를 안 따고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기능사를 따놓으면은 이런 기회가 있고 더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기능사, 기사, 기능장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해보면은 기능사 자격증을 딴 분의 이해도가 어때요? 70%. 그런데 이제 어제 시험을 쳐봤습니다. 어떻게? 이제 앞에 기수에 기사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35점, 45점이 나와요. 그 얘기는 기능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기사 한 가사 20%만 공부를 하면 합격한다는 얘기죠. 엄청난 이게 뭡니까? 어드밴티지입니다. 전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사를 따려고 하면은 보통 얼마를 걸리느냐? 2년, 3년 걸려요. 그런데 전기 기능사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기능장, 이거 5년 후에 기능장, 이거 7년입니다. 5년, 7년 기능장을 시험을 치는데 기능사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능장 시험을, 기능사 자격증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시험을 8번 정도 시험을 쳐야 합격해요. 기능장은 1년에 2번밖에 시험을 안 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4년, 5년 걸린다는 얘기. 근데 기능사에서 근무를 하고 경력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은 한 번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성부는 여기 성부예요. 여기. 누가 빠르냐? 어때요? 기능사를 따신 분이 기사는 5년 플러스 4년에서 5년이에요. 기능사는 여기서 바로 1년도 걸리지 않아요. 끝나고 나서 바로 시험 치고 합격을 하니까. 결국 빠르죠. 그래서 지금 전기를 빨리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누가 여기까지 가느냐? 기술사는 관운이 있어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팔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전기는 기능장이나 기술사나 특급 자격증이 나온다라고. 특급 자격증이 나오는 건 전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특급. 그래서 전기 기능장이 그렇게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냐? 기능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표를 꼭 자기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기초 과정을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이 1년에 한 과정도 잘 안 나옵니다. 왜? 시간이 안 맞아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번 과정은 이렇게 시간이 맞습니다. 맞아서 이것도 하고 중간에 또 우리가 노동부에서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있는지 또 확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다 플러스 작용을 합니다. 플러스 작용을 하니까 또
여기 이제 오늘 오신 분을 포함해서 11분이에요. 11분, 11명이에요. 총원이 11명이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월요일 날에 또 반장님, 총무님 선임합니다. 해서 단체, 이 커뮤니티도 만듭니다. 단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 11분이 한 분의 낙오도 없이 다 합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 합격하지 않아도 돼 하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하세요. 안 그러면 같이 가면 힘들잖아요. 또 그런 분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으니까 빨리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요번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합격을 해야 되는 분이죠. 예. 그래서 다 합격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이제 뭐 오늘 여기 9분은 합격하셔야 되는 거고 2분은 또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전원이 합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시험 등록하고 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합격을 하는 방법. 그래서 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같은 장소, 같은 곳에 가서 전원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꼭 제가 말씀한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한 분은 서울에서 시험 치고 한 분은 저쪽에 창원에 가서 시험 치고 이래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은 곳에서 옆에서 시험을 치면은 다 합격을 해요. 떨어질 분도 다 합격을 해요. 그런 이 전략 자체도 시험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쨌든가 이번 기수는 그런 훈련을 충분히 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저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진도를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